오늘의 중요한 사설을 모아보는 오늘 그 사설 시간입니다. 김병호 매일경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첫 번째 사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한덕수 대행의 경선이 불출마됐다라는 말을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죠. 자, 이를 두고 이걸 왜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 본인이 아니라 왜 국민의힘이 대신 확인을 해주느냐라는 지적이 담긴 사설입니다. 자,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실 텐데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.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경선 흥행이 조금은 미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. 심지어는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계속해서 이 빅텐트에 합류하게 나중에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같이 보시죠. 한덕수 대행은 지금 계속해서 안개 화법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. 말 그대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대선에 정말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그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게 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. 자, 또 한번 보시면 한 대행의 대미 협상 행보를 두고도 그의 정치적인 야심과 연결짓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. 방금 짚어드렸던 그런 포인트겠는데요. 자, 위원님.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요. 이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한 대행이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무언가를 몰래 좀 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, 줬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좀 보시나요? 예, 저기 저 사설에도 지금 안개화법 얘기 나왔지만은 예. 그 지금의 어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대선 출마를 놓고 지금 저 논란이 약간 벌어지고 의혹이 많은 거는 결국에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입장 표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근데 예. 물론 이제 한 권한대행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뭘 갖다 표출하기 힘들고 지금 저 국정도 엄중한 시국이기 때문에 예. 많은 어떤 고심이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의혹이 발생하지만은 지금 그 트럼프와 어떤 그런 그 한 권한대행과 어떤 만남에서 전화 통화에서 그 트럼프가 그 대선 출마를 하냐? 그럼 한 권한대행의 답변이 그때 뭐였습니까? 뭐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, 결론 지지 못했다, 예, 예.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. 물론 않았죠.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굉장히 어떤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뭐 얘기지만은 그때의 어떤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정치 상황 얘기가 아니거든요. 주로 국제 통상 문제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그렇죠.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의혹을 낳고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 권한대행의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든요.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 자동차 이제 공장을 갔는데 예. 기아 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뭡니까? 지금 한미 그 통상 현안에서 자동차 문제로 가장 그 현안이 집중된 그렇죠.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? 하나죠, 정말. 그걸 가지고도 이제 하나의 정치적 행보, 대권 주자의 행보로서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말이죠. 이런 그런 의혹을 낳는 것이다. 문제는 이제 결론은 그 대선 30일 전인가요? 그 5월 3일까지 이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데 예. 그 시한 때까지는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어떤 그런 그 모드로 이어갈 것이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질 것입니다. 네. 물론 결론은 이제 그때 5월 3일 그 시한을 놓고서 그렇죠. 시한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한 총리가 이제 어떠한 그 행보를 보이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겠죠. 그럼 결국은 한 5월 3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예. 한덕수 대행도 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 사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사설은 반 이재명 그리고 내란 종식. 자,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뉴스를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말들 경선 주자들이 할 말이 정말 이것뿐인지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사설 내용인데요. 자, 말 그대로 네거티브 구호들만 정말 무성하다는 지적입니다. 가뜩이나 요새 웃을 일도 많이 없는데 이 정치 뉴스만 보면은 서로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들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자,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. 그래서 같이 이어서 보시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힘을 우리가 합쳐야 한다. 이렇게 말을 했고 홍준표 전 시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. 개혁신당뿐 아니라 이 민주당에서도 반 이재명 세력이라면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재명 전 대표만큼은
타도해야 된다,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사실 나오는 내용이 이 제3지대 빅텐트 내용이거든요, 위원님. 자, 근데 일각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겠죠. 빅텐트가 아니고 빈텐트일 것이다. 큰 의미도 없을 것이다. 어차피 무용한 말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제3지대 빅텐트 그 효과, 효용성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지금 아무튼 네거티브 공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국힘에 대해서 이제 내란 관련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엮고 있고,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새는 지금 이재명 쪽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반 이재명 프레임으로 또 가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반 이재명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힘 후보들의 어떤 그 국힘 후보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개혁신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 그 진영까지 예. 같이 하는 빅텐트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, 빅텐트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그 정치사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돼 왔고 추진도 그렇죠. 돼 왔고 했지만은 맞습니다. 성과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후보군 모두가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요. 그렇죠. 거기서 어떤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분열되는 양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양상으로 끝났는데, 이번에는 약간의 좀 더 나오는 거는 이재명 그 후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예, 독주 체제입니다. 최근에 말 그대로. 거의 한 48.8% 거의 50% 가까이 이제 올라왔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반 이재명 세력이 어떤 그 빅텐트론이 약간 공고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지만은,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빅텐트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을 꺾기 위한 건 말고 어떤 정책과 대안,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, 네네.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고,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러 가지 정책도 또 내놓고 하고, 이재명 후보도 이제 정책을 월요일부터 이제 하나씩 내고 있는데, 사실 정책적인 차이가 그렇게 없거든요. 정책적인 어떤 선명성이라든지 예. 그런 걸 갖다가 부각시켜야 되는데, 빅텐트로 모아가지고 일단은 모아서 여기서 후보를 추린자. 이것이 어떤 국민들이 어떤 받아들이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. 그래서 빅텐트론이 결국에는 부상을 하고 있지만은 네. 이게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. 그렇죠. 아직까지는 우리가 빅텐트일지 빈텐트일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지켜봐야겠지만, 아마도 그 이해 관계자들의 그 뭐랄까요, 얽혀 있는 이해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응집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좀 내놓으셨고요. 자, 다음 키워드 먼저 또 한번 보겠습니다. 내란 동조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,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.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. 말 그대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은 건설적인 얘기가 사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내란 동조 이런 것들을 다 혁파해야 된다, 이런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좀 피곤하다. 예, 정치적 피로감이 이제 쌓여가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위원님,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. 이제 한 3주 정도 뒤면은 우리 그 양 당을 포함해서 각 당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. 자,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면, 지금까지의 흐름은 좀 네거티브였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사설인데, 조금 더 우리가 건설적이고 정책, 비전이 담겨 있는 쪽으로 좀 흐름이, 이게 서로 간에 뭐랄까요, 그런 대화들이 이어져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?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? 우리 그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정치판 선거 구도가 네거티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? 아무튼 저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안 될 거라고 보고, 예.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이 계속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,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재판을 갖다가 받고 있고요. 내란 혐의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, 지난번에 그 헌재 탄핵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 내란 세력의 어떤 그런 그 존재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조금 일단락 됐다고 보거든요. 사실 지금 법률상에 나오는 내란이라는 게 법률로 보면은 무슨 뭐 국토 참절, 국헌 문란, 지금 현재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탄핵 심판 끝나고서 어떤 평온을 되찾고 정치의 안정을 지금 구해가는 시기인데,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이 저는 그 5월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는 네. 그 시점에서도 이제 둘 간에 이제 두 정당 후보 간에 그 정책 경쟁이 대결하는 순간에서도 그 네거티브 관련 그 프레임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자극하고 네. 좀 더 지지층을 갖다가
표를 얻기 위해서 네, 결집시키는 또. 세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더 앞섭니다. 아, 그렇군요. 조금은 뭐랄까요,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좀 그동안 또 해왔던 걸 보자면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 대선을 이제 정말 다가오게 되면 대선 일이 다가오게 되면 점점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. 이 대통령직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이 남은 대선 또 경선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더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이 제시될 필요는 있겠습니다. 예,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